자, 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요 도파민 지분인데 요거 지금 이거는 이제 어려웠다고 이걸 도대체 시간 안에 풀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냐 뭐 이런 평이 많았죠. 실제로도 여러분들 수능이 이런 난이도로 나오진 않아요. 이거보다 쉽게 나옵니다. 이거 진짜 힘 조절을 좀 과하게 잘못했다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운 지문인데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활용해서 한번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해보세요. 자, 문제는 읽고요. 몇 번을 풀 거냐면 12번 문제랑 13번 문제를 풀 겁니다. 12, 13. 벌써부터 하기 싫어? 자, 읽어볼게요. 시작. 시간 12분 줄게요.
12, 13.
자, 거기까지.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그만. 더 봐도 안 나옵니다. 앞에 봐.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경험이 여러 번 생기잖아. 그러면, 오씨. 자, 글을 읽는 경험이 여러 번 생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경험치가 만들어지거든. 그럼 이 경험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해볼 수 있는 뭔가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느낌이 있어, 느낌. 그게 뭐냐면, 한 1문단쯤, 일단 1문단이 심지어 좀 길어. 한 1문단 반쯤 읽고 한 6, 70%쯤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냐면, 이거 내 머리로는 안 된다. 라는 게 딱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건 그냥 느낌이야, 느낌. 내가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언제 나는 느꼈냐면 이렇게 내 기준으로 한 여기쯤 읽었을 때까지는 다 내가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아는 내용이었어. 아는 내용인데 밑에 딱 읽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 읽을 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만 했을까요? 뒤에 정보가 너무 많아. 한 번 더 정리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제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정리가 좀 되어 있으면 쉽게 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과정을 자꾸 머리로 처리하려고 해서 그래요. 아까 쌤이 그 사회 법지문 있죠. 구속 적부심사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거 할 때는 그렇게 안 적었잖아. 왜? 이 정보의 그 구조는 좀 복잡할지언정 막 양이 엄청나게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복잡하진 않았어. 근데 대체로 과학 지문에서는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과학 지문에서 과정이 나오잖아요. 3단계 이상이다. 3단계 이상이다. 무조건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의 머리로도 안 되고 여러분의 머리로도 안 돼요. 근데 심지어 3단계 이상 나오는 과정이 심지어 직접 간접해서 2개 이상 나와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처리하기가 좀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을 때 애초에 정리를 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볼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3단계 이상은 뭘 말하냐면 아까 선조체에서 시작해가지고 내측 창백핵으로 넘어갔고 내측 창백핵에서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으로 넘어갔고 거기에서 베네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넘어갔거든요. 5번 움직입니다. 정리 안 하고서는 머릿속에 이 과정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특히나 과정이 나오면 여러분들 또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이거는 이 지문뿐만 아니라요. 대표적으로 이제 방학 때 나랑 했던 사람 수진밖에 없네. 저기 비타민 K 지문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고3 기출 중에서 유명한 지문이거든요. 그 지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정리하라고 얘기하는데 과정 순서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머릿속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은 과정이 나오면 순서를 정리한다. 머릿속에 넣어두고요. 자, 지문 한번 볼게요. 자, 도파민은 운동조절, 보상 및 동기부여 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답니다. 자, 도파민은요 뭐냐면 신경전달 물질이래요. 어디에서 합성되냐면 도파민성 뉴런이라는 곳에서 합성된대요. 합성된다라고 하는 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음식이나 약물로 도파민을 섭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체내로 유입된 도파민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혈액에서 뇌로 갈 수 없다는 거겠지. 맞죠? 자,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 도파민만이 뇌의 신경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며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답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나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맞죠? 근데 이 도파민은 음식이나 이런 걸로 섭취는 할 수 있지만 뇌로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럼 우리 몸에서 나오는 도파민은 전부 어디서 나온 거야? 뇌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거야. 합성돼서. 합성은 누가 하는데? 도파민성 뉴런이 하는 거고. 맞죠? 자, 다음.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냅스 틈이라고 하는 게 있나봐. 틈. 어떤 틈이야.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틈인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다고 하는데 연접이 뭐야? 연결되어서 접해 있다 이 말이야. 연결되어서 접해 있는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을 매개한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중학교 2학년 과학 때 배운 게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들 이거 과학 시간에 뉴런이랑 시냅스는 배웠지? 세연아 배웠어 안 배웠어? 생략.
아니 고등학교에서 배웠어? 중학생 때는 안 배웠어 수진아? 뉴런을 배웠어? 뉴런을 배웠는데 시냅스 안 배운 거 신기한데. 하여튼 자 그래서 그러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였거든. 난 중학생 때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 자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을 매개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뉴런과 뉴런이 서로 연접해 있고 이 틈을 뭐라고 한다는 거야? 시냅스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시냅스 틈으로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 시냅스 전 뉴런,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이 시냅스 후 뉴런에 해당한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뉴런이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야. 어떻게 나뉘는데? 전 뉴런과 후 뉴런으로 나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전 뉴런은 무엇에 해당하는데? 봐봐. 분비하는 애인 거야. 분비하는 애가 전이야. 어디로 분비하는데 그러면? 시냅스 틈으로 분비하지. 자 그리고 수용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 개를 뭐라고 한다고? 후 뉴런이라고 한다고. 맞죠? 자 전 뉴런은 분비, 받아들이는 건 후. 알겠죠? 자 도파민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이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면 티로신은 효소에 의해서 레보도파로 합성되고 레보도파는 또 다른 효소에 의해 도파민으로 합성된대요. 합성된 도파민은 뉴런 내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된대요.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머리로 처리한다고요? 말도 안 돼. 자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티로신이라고 하는 애가 도파민 합성을 시작한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가 도파민을 흡수해요. 그럼 만들어진다는 거야?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나왔어. 지금 도파민성 뉴런에서 아까 도파민이 만들어진다며. 티로신에 의해서 도파민성 뉴런에서 뭐가 만들어져? 도파민이 만들어질 거야. 자 그러면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뉴런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전 뉴런에 해당하겠네. 이거는 글에 안 나왔잖아. 이해돼요? 정리를 하면서 과거에 나왔던 정보들을 연결하면 더 좋겠지. 얘는 전 뉴런이야. 왜? 만들어내는 애니까. 맞죠? 자 그래서 레보도파로 합성이 된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레보도파가 나중에 도파민으로 합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저장된다고? 시냅스 소포에 저장이 된대요. 그러다가 활성화가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데? 분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분비하고 나면은 자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수용체가 어디에 있는 수용체야? 시냅스 후 뉴런에 해당하는 수용체겠지. 왜? 수용체는 받아들이는 애잖아. 맞죠? 자 그러면 자 지금 활성화가 돼서 분비됐어. 이 분비까지가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 그 수용체는 어디에 있어? 후 뉴런에 있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다음 자 이제는 수용체 이야기야. 이 수용체는 어디에 있는데? 시냅스 후 뉴런에 있는 게 일반적이겠지. 맞죠? 왜? 수용하는 애니까. 자 그래서 도파민 수용체는 두 가지 계열로 나누신답니다. 어떻게 나누시냐면 D1 계열이 있고요. 자 D1 계열은 신호 전달에 무엇을 유도한답니까? 활성을 유도한답니다. 자 D1은 활성이야. D2 계열은요 억제하는 억제성 수용체랍니다. 자 D1은 활성, D2는 억제. 역할이 똑같아 반대야? 역할이 반대야. 맞죠? 자 작용한대요. 이 중 D2 계열 수용체는 시냅스 후 뉴런뿐만 아니라 시냅스 전 뉴런인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답니다. 자 D2 계열 수용체는 후 뉴런뿐만 아니라 전 뉴런인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대요. 자 생각해보자. 이 문장은 이 문장만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야. 일단 첫 번째 D2 계열 수용체는 어디에는 다 있다? 시냅스 후 뉴런에는 다 있다. 두 번째 어떤 뉴런에는 전 뉴런에도 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돼요? 왜 그렇게 연결되냐면 도파민 수용체라고 돼 있잖아.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잖아. 수용은
후 뉴런에 해당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 우리가 아까 쌤이 일반적이라고 했잖아. 왜 그러냐면 이 문장 때문에 그렇거든. 수용체는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걸 바탕으로 보자면 도파민 후 뉴런이라고 생각이 돼야 돼. 그래서 도파민 후 뉴런에는 D1 계열이랑 D2 계열이 있는 거야. 종류가 다른 거지. 근데 어떤 도파민성 뉴런은요 어디에도 있는 거야? 시냅스 전 뉴런에도 D2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도파민성 뉴런에 있는 D2 계열 수용체를 자가 수용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성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화가 억제돼요. 왜 억제되는데? D2 계열이니까 억제돼요. 도파민 분비가 중지된대요. 중단된대요. 따라서 봐봐. 전 뉴런은 원래는 뭐 하는 애야? 분비하는 애야? 아니면 받아들이는 애야? 지아야. 분비하는 애지. 자, 전 뉴런은 원래 분비여야 돼. 근데 얘가 뭐도 된다고 지금. D2 계열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도파민성 뉴런 스스로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왜 그런데? 원래 전 뉴런은 분비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있으면 D2를 가지고 있으면 D2는 아까 뭐라고 했어? 억제라고 했잖아. 그러면 전 뉴런이 D2를 가지고 있으면 분비도 지 맘대로 할 수 있고 억제도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조절할 수 있는 뉴런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한편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일부는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 도파민 수송체에 의해서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재흡수되는데? 분비된 애가 재흡수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수용체에 안 붙는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재흡수된 도파민은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재사용되거나 도파민 분해 효소에 의해서 뉴런 안에서 분해가 된답니다. 다만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AT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죠. 왜? 다 공통이 아니잖아. 비문학 지문에서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봐봐.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AT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도파민성 뉴런은 재흡수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왔던 도파민을 재흡수하는 애는 일단은 나왔어. 재흡수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밑에 나오는 거지. 뭐라고 나와 있어? DAT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어떻게 된다고?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데? 자, 일단 요거부터 생각해 봐야 돼. 자, 도파민 수용체는 D1 계열이랑 D2 계열이 있어요. 이거 아까 봤잖아. 맞지? 자, 그래서 D1 계열은 어디에 있어? 시냅스 후 뉴런에 있어. 받아들이는 거, 수용체. 자, D2 계열은요, 억제성 수용체인데 시냅스 후 뉴런에도 있는데 전 뉴런에 있을 때도 있는 거야. 이해돼요? 맞죠? 자, 그러면 DAT가 있는 뉴런이 있고 DAT가 없는 뉴런이 있었어. 맞죠? 정리하면 DAT가 있는 뉴런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도파민을 분비하고 나면 다시 재흡수한대요. 재흡수라고 하는 게 다시 흡수니까 내가 분비한 걸 흡수해야 재흡수야. 맞죠? 자, 다음 DAT가 없는 뉴런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도파민을 분비해. 근데 제가 수용체에 안 붙었어.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뉴런 말고 딴 데 나가가지고 분해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중학생 때 이거 요즘은 이렇게 안 하더라. 내가 중학생 때 배울 때 뉴런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배웠거든요. 뉴런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중간에 이 틈을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라고 합니다. 면적 틈인데, 자,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따지면 여기가 전 뉴런이야. 맞지? 여기가 후 뉴런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연접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그러면 도파민이 뭐가 되는 거야? 분비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 이 면에서 시냅스랑 붙어있는 이 면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용되는 거야. 맞죠? 분비 수용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분비하고 수용을 하는데 만약에 분비를 했어. 이 뉴런에서. 근데 얘가 DAT가 있어. 그러면 나갔던 도파민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원래는 여기에 막 이렇게 점점 있어요.
그러면 나갔던 도파민이 이렇게 점점 있다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여기 수용체로 달라붙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 건 100개야. 근데 수용체는 10개야. 그러면 몇 개만 들어가? 10개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90개 어떻게 되는데? DAT가 있으면 재흡수되거나 DAT가 없으면 이 뉴런 바깥에서 흡수돼서 없어져 버린다고. 분해돼서 없어진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렵죠. 자, 도파민이 관여하는 인체의 다양한 작용 중에는 의지에 따른 움직임인 수의적 운동의 조절이 포함된답니다. 수의적 운동은 기저핵에서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을 연결하는 두 가지 신경 경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한대요. 자, 봐봐봐.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한대요. 서로 돕고 도우면서 기능한대요. 그렇지? 선조체 뉴런과 내측 창백핵 뉴런은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를 합성하는 가박성 뉴런이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선조체 뉴런과 내측 창백핵 뉴런은 전부 무엇을 합성한다? 가바를 합성한다. 공통점이야, 공통점. 맞죠? 자, 그러면 가바가 뭔데?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뭔데요? 억제야, 억제. 왜 그런데? 아까 활성과 억제와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가바는 기본적으로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 뭔가를 억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봐봐. 가박성 뉴런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선조체랑 내측 창백핵 뉴런은 둘 다 뭘 만들어낸다? 가바를 만들어낸다. 근데 가바는 뭐 하는 거다? 억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하는 뉴런이라는 거야. 이거 두 개 다. 맞죠? 자, 다음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직접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직접 경로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이 직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가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선조체 뉴런이 아까 뭐 만들어내는 애라고 했어, 서연아? 뭐 합성하는 애라고 했어? 아니, 이거 봐. 이거 표시해놨잖아. 뭘 합성해요, 선조체 뉴런은? 가바를 만들어내요. 근데 가바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억제를 한다고 했어.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가 됐어요. 맞지? 그럼 가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내측 창백핵 의로야, 의로. 그러면 의로니까 내측 창백핵이 어디야? 목적지야, 목적지. 이해되죠? 여기서 만들어진 가바는요, 내측 창백핵 의로 간다잖아. 맞죠? 그러면 가바가 분비되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선조체 뉴런에서 만들어진 가바가 어디로 갔다고? 내측 창백핵으로 갔다고. 맞죠? 자, 분비되면 시상으로 연결된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어떻게 돼? 억제돼. 당연한 거야. 왜 그래? 가바는 아까 억제성이라고 했잖아.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억제될 겁니다. 이로 인해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면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가 될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파악하면 나머지 뒤에 간접까지도 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돼요. 문장에 담겨있는 문장의 의미를 잘 보세요. 봐봐봐. 이로 인해야. 이로 인한데 이 이가 뭔데 그러면? 선조체에서 가바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서연아? 만들어졌지? 가바 동그라미 이렇게. 선조체에서 만들어진 가바의 목적지 어디였어 서연아? 내측 창백핵이었어. 자, 그럼 얘 활성화돼야 안 돼? 내측 창백핵 활성화돼야 안 돼? 안 돼, 억제될 거야. 이게 지금 1호야, 1호. 1호 인해라고 하는 건 요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데? 한으로 바꾸면 내측 창백핵이 억제되는 것으로 인해야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데? 선조체에서 가바 만들어졌지. 맞죠? 내측 창백핵 억제됐지. 내측 창백핵에서 가바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수진아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뭐라고요? 내측 창백핵이 억제됐잖아. 내측 창백핵은 무슨 성 뉴런이라고 했어? 가바를 합성하는 가바성 뉴런이라며. 내측 창백핵이. 맞죠? 그러면 내측 창백핵이 억제됐으니 가바는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면이라고 할 때 가바 분비가 누가 분비를 하지 않는 거냐면 내측 창백핵이 분비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돼요? 왜? 내측 창백핵 아까 뭐라고 했는데 가바를 합성하는 애라며. 근데 얘가 억제됐잖아. 그럼 가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해돼요? 자, 그러면 내측 창백핵에서 그 다음으로 연결될 때 그 다음 애를 뭔지는 모르지만 억제할 수 있어 없어? 내측 창백핵에서 가바가 안 만들어졌어. 맞지? 끄덕끄덕. 맞아. 다음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간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억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서연아 있어 없어? 왜? 가바가 안 만들어졌잖아. 억제는 누가 한다고 했어? 가바가 한다고 했잖아. 여기서 가바가 안 만들어지면 다음 애를 억제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가바가 만들어져야 억제를 하지. 근데 가바가 안 만들어졌는데 다음 애를 어떻게 억제해요? 맞지? 그러면 억제의 반대말이 뭐였어? 세훈아. 활성화. 그래서 내측 창백핵 다음은 활성화가 되는 거야. 걔가 누군데?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가 된다고. 이해돼요?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 의로니까 목적어잖아. 의로를 잘 봐. 의로는 다 지금 목적지거든. 목적지. 이해돼요? 의로는 목적지야. 자,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라고 돼 있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뭘까요? 글루타메이트의 뜻입니다. 글루타메이트의 뜻이 뭐야? 얘는 뭐야? 흥분이야. 자, 그럼 이제 나왔어. 글루타메이트의 반대가 누구야? 수진아 누구야?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성이야. 얘 반대가 뭔데? 흥분의 반대가 뭔데? 여기 이 문단 안에서 흥분의 반대가 뭐야? 억제야. 억제 누가 억제한다고 했어? 가바가 억제한다고. 글루타메이트의 반대만 가바라. 이해돼요? 글루타메이트가 나오잖아? 그럼 걔는 흥분을 시키는 거야. 가바가 나오면 뭐 하는 거야? 억제하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봐봐. 대뇌피질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나왔어. 그러면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은 활성화가 돼? 억제가 돼? 그렇지. 활성화가 되지. 흥분성이 나왔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분비되어서 운동이 시작된답니다. 여기까지가 직접 경고야. 자, 그럼 정리해볼까? 자, 어떻게 된다고? 자, 직접 경로는 내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가 될 거야. 그럼 가바 만들어지지. 맞죠? 가바가 만들어지면 내측 창백핵으로 갈 거야. 그러면 가바가 내측 창백핵으로 가면은 내측 창백핵은 어떻게 되겠어? 억제가 되겠지. 가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서연아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가바가 안 만들어지니까 시상에 있는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을 억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가 되겠어? 활성화가 될 거야. 활성화가 되면 뭐가 만들어져?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져.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옮길 거야. 그러면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옮겼으니까 운동이 시작한다고 했잖아. 운동한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운동을 한다는 거야. 인간의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다음. 큰일 났네. 시간이 없다. 자, 이번에는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기저에게 다른 부위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간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 내측 창백핵으로 연결되는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을 통해 내측 창백핵으로, 잘 보세요. 봐봐. 내측 창백핵으로잖아. 으로. 목적지야. 뭐가 분비되는데?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될 거야. 자, 생각해봐. 내측 창백핵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됐는데 글루타메이트 무슨 성이라고 했어? 세연아. 활성화, 흥분성. 자, 그러면 내측 창백핵이 활성화가 됐어. 뭐 만들어지는데, 수진아? 가바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내측 창백핵 다음에는 억제될 거야? 활성화될 거야? 억제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어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가 될 거야. 따라서 봐보세요. 이후 직접 경로와는 상반된 작용이 일어나서 운동이 어떻게 된다고? 차단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상반된 작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거 머리로 하면 돼. 자, 볼게요. 아까 본문에서 뭐만 얘기했느냐? 잘 보세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어서 어디로 간다고 했어? 내측 창백핵으로 간다고 했지. 그 이후에 나머지는 다 반대라고 했잖아.
이해돼?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 자,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가 됐어. 그럼 뭐가 만들어져? 가바가 만들어질 거야. 가바가 만들어지면 시상에 있는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있어. 그럼 얘는 활성화가 돼? 억제가 돼? 억제가 되겠지. 자,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억제되면 글루타메이트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근데 얘 흥분성이라고 했잖아.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돼야 안 돼? 안 돼. 운동돼 안 돼? 안 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직접은 운동, 그 다음에 간접은 운동 안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 봅시다. 자, 다음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 선조체로 연결되어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해서 수의적 운동의 조절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직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1 계열 수용체가, 잘 보세요. 직접 경로에는 뭐가 많다고? D1 계열이 많다고. 간접 경로의 선조체는 뭐가 많다고? D2 계열이 많다고. 자, 그런데 D1 계열은 아까 무슨 성이라고 했어? 활성을 가지고 있는 애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D2 계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억제거든. 자, 그럼 생각해봐봐. 간접 경로가 원래 운동을 하는 애야, 운동을 안 하는 애야? 세연아, 안 하는 애야. 근데 간접 경로를 억제한다잖아, D2가. 그러면 봐봐봐. 운동 안 하는 애를 억제하면 운동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운동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 간접 경로, 직접 경로 모두 뭐 하는데? 운동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의 시작을 수월하게 하는 거야.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 무조건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기억은 직접이죠. 니은은 간접이야. 자, 선지 읽기 전에 이거부터 봅시다. 잘 봐.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데?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됐어. 두 글자로 뭐가 됐다? 운동한다 안 한다? 운동한다.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운동한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근데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 뭐라고 했어? 간접 경로, 직접 경로 모두 뭐 한다고 했어? 뭐 한다고 했어? 운동한다고 했어. 근데 지금 달리라고 돼 있잖아. 맞아, 틀려? 틀렸어.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요, 둘 다 운동하기 때문에 달리라는 말이 쓸 수 없어. 자, 3번 선지 봅시다.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고 돼 있잖아. 가바 분비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고. 자, 잘 보세요. 밑에 구조. 내측 창백핵 뉴런이 억제돼요. 이거 이 말이잖아, 이 말. 가바 분비 안 되잖아. 그러면 글루타메이트성 뉴런 어떻게 돼? 활성화 되겠지. 그러면 봐봐. 글루타메이트성 뉴런 활성화 되니까 운동해야 안 해? 운동해야 안 해? 운동하잖아. 자,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인데? 운동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운동한다. 맞는 말, 틀린 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기억과 니은 모두 뭐 한다고 했어? 운동한다고. 가바 분비가, 자, 내측 창백핵 뉴런에서 가바 분비가 안 되는 건 뭔 말인데? 운동한다는 말입니다. 왜? 밑에 구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이해되죠? 순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말이 운동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 이 말도 운동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13번 문제도 참 같이 풀면 좋을 텐데. 자, 여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요거 힌트만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보세요. 자, 레보도파는, 잘 보세요. 앞에 봐. 자,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된 다음에 도파민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자, 근데 어디로 간다고 돼 있냐면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으로 간다고 돼 있어. 맞지? 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 운동 안 하는 경우일 수 있어, 없어? 운동 안 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직접도 운동하고 간접도 운동한다며. 그럼 운동 안 하는 가능성 없잖아. 맞지? 그러면 레보도파는 무조건 운동하게 만드는 애인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카르비도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
내부 도파 억제라고. 이해돼요? 자, 2번 선지 한번 보세요. 자,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흡질에서 합성된 도파민. 흡질에서 합성된 도파민. 또 다른 말로 뭔데? 운동하는 애, 안 하는 애? 운동하는 애. 맞죠? 그럼 운동하는 애의 작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맞아요? 아까 나 뭐라고 했어? 운동 뭐라고 했어? 억제. 운동 연장 맞아?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정답이 2번입니다. 알겠죠? 다른 선지도 얘기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리하고 갑시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저거 가져오세요. 자습서 가져오고. 여러분들 수학여행 언제 간다고 했지? 그럼 다음 주 결석이네? 맞죠? 다다음 주에 봐야겠네? 알겠어요. 그럼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자습서 챙겨오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진도 나오는 거 체크해주고요. 알겠죠? 네, 2주 뒤에 봅시다.